지난 4월 개통한 신안 천사대교에서 흔들림 현상이 확인됐습니다. 정확한 원인 조사와 보강이 시급합니다. 한비던전 4호기 경납 건물에서 1m가 넘는 구멍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원전 측은 경납 건물의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의 우려는 큽니다. 전남의 이모빌리티 산업부지가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됐습니다. 각종 재정 지원과 규제 유예 등의 혜택이 주어져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4월 신안 암태도와 앞태도를 잇는 천사대교가 개통됐는데요. KBS 취재 결과 다리 일부 구간에 흔들림이 심해 운전하기 불편한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량 안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김광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신안 천사대교 위에서 KBS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차량이 지나가는데 다리가 숨을 쉬듯 오르락 내리락합니다. 일부 차량들은 놀라 속도를 줄이고 운전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갑자기 멀미가 자꾸 많이 흔들려요. 많이. 위험해요. 붕 떠서 푹 가라앉는 느낌이었어요. 땅도 아닌데 지진이 일어난 하는 느낌으로 완전히 울렁거리더라고요. 다리를 멀리서 봐도 사장교 구간에서 위아래로 심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량 측면에서 부는 바람에 다리 상판이 진동하면서 위아래로 다리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 조사 결과 지난 4월 4일 개통한 뒤 천사대교의 이런 진동, 즉 떨림은 기준치인 50갈, 즉 0.5m 범위를 8번이나 벗어났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 50갈 수준을 오가되는 수준입니다. 드문드문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에서 보완을 할 계획으로 있고 준비 단계에 있고요. 제2진도대교에서도 지난 2007년과 2009년 등 3차례에 걸쳐 이 같은 흔들림으로 바람 영향을 줄이는 보강 공사를 교량에 실시했고 광양과 여수를 잇는 이순신 대교도 심한 떨림으로 지난 2014년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반복적인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피로 파괴나 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보통은 그런 정도 레벨까지 응력이 발생하지는 않고요. 무엇보다 불편하고 불안하니까 그거는 당연히 잡아야 되겠죠. 개통 넉 달밖에 안 된 천사대교가 흔들거리면서 정말 안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안전점검 때문에 가동이 일시 중단된 영광 한비던전 4호기에서 1.5m 깊이의 대형 구멍인 공극이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발견된 100개가 넘는 구멍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보도에 김혜린 기자입니다. 한비던전 4호기에서 깊이 1m가 넘는 대형 구멍이 발견됐습니다. 원전 측이 지난 3일 발견된 90cm 깊이의 구멍을 추가 조사한 결과 깊이가 157cm로 확인된 겁니다. 그동안 한비던전의 전체 원자로 6기에서 확인된 구멍 가운데 가장 큽니다. 구멍이 발견된 곳은 원자로 경납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방호벽입니다. 6mm의 철판 위에 168cm의 콘크리트가 덧대진 이 방호벽은 방사성 물질의 외부 누출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구멍이 발견된 지점의 콘크리트 방호벽 두께가 168cm인데 철판까지 11cm 정도만 남은 겁니다. 그만큼 구멍이 생기면 압력을 못 버티고 그냥 방사능 물질이 밖으로 다 나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안전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그거는 어느 도단이죠. 한비던전 측은 건설 당시 콘크리트를 제대로 다지지 않아서 구멍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건설 이후 5차례 진행된 경납 건물 누설 시험에서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CLP 이상이 없는 한 경납 건물에 그 공극이 이렇게 있더라도 지금까지 안전하게 가동을 해왔던 것입니다. 가동을 멈추고 2년 넘게 점검 중인 한빛 4호기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구멍은 모두 102개. 이 가운데 깊이 20cm가 넘는 구멍만 24개에 이릅니다. 원전 측은 경납 건물의 구조적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흉기 협박으로 인해 주민센터가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목포시가 안전시설물 설치와 점검에 나섭니다. 목포시는 관내 주민센터를 방문해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비상벨이나 유리 가림막 등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목포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비상신고 체계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제5호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신안군 가거도항 방파제 공사 현장에서 사석이 유실됐습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20일 태풍 다나스가 북상하면서 가거도 일대는 최대 높이 6m의 파도와 최대 풍속 초속 20m 바람이 불어 가거도항 복구공사 현장에 사석 13,000세제곱미터가 파도에 유실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년 말 공사 완공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가거도항은 30년에 걸쳐 방파제를 조성했지만 지난 2012년 태풍 볼라벤으로 방파제와 어선 인양기 등이 파손돼 현재 복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정부가 비수도권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자유특구 지역을 선정했는데요. 전남도가 추진하는 미래 신성장 산업 중 하나인 이모빌리티 산업이 선정됐습니다. 보도에 최정민 기자입니다. 전력을 동력으로 하는 개인용 이동수단인 이모빌리티. 국내 최초로 전남에서 박람회까지 여는 등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관련 산업의 발전이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현행법상 전기차 등 이모빌리티 제품의 이동 규제가 폭넓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이 같은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 자유특구를 발표했는데 전남의 이모빌리티 산업이 포함됐습니다. 목포와 신안, 영광 등 3개 시군에 실증단지를 조성해 초소형 전기차 다리 위 통행과 전동 킥보드의 자전거 전용 도로 이용, 그리고 농업용 동료 운반차 승차원을 2인승까지 허용했습니다. 특정 지역을 정해서 신산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을 지원하며 지역 경제를 육성하는 규제 자유특구가 오늘 그 역사의 첫 단추를 꿰었습니다. 전남도는 이 같은 규제 특례로 2025년까지 이모빌리티 기업 수가 14개에서 100개로 증가하고 이에 따른 고용과 매출도 크게 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남도를 방문해 이모빌리티 산업을 직접 언급하면서 전남이 미래자동차 산업을 선도하는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밝혀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전남에서 생산되는 이모빌리티가 전국은 물론 동남아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시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남도는 또 튜닝밸리와 드론 그리고 에너지 신산업을 중심으로 제2차 규제 특구 지정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 가운데 무안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은 국내선 1,518명, 국제선 58,000명 등으로 지난해보다 하루 평균 이용객이 57%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무안공항에서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몽골 울란바토르 등 5개국 7개 노선의 부정기 편도 추가로 운행됩니다. 국내 제철사들이 고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의 드론 측정 결과를 KBS가 입수했습니다. 포스코의 주장과 달리 단순 수증기는 아니었습니다. 윤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월과 6월 환경부가 고로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 물질 조사에 나섰습니다. 측정 결과 미세먼지와 질소, 황산화물이 검출됐습니다. 굴뚝이 아닌 공중에서 드론으로 시료를 포집해 실제 배출량은 검출치의 10배에서 최대 100배로 추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고로 내부의 분진 등을 평소와 달리 집진시설로 미리 거른 뒤 배출해 오염 농도를 낮추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했습니다. 여기 작은 거 있죠? 작은 게 여기 두 번째가 생기죠. 집진 거친 거 나온 거? 네, 하나만 나왔죠. 우리가 해달라는 말도 안 했어요. 들어오니까 농도를 다운시키고.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고로 정비 시기를 전후해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지난 5월 실시한 대기오염 조사에서도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양제철소 주변 대기에서 철 성분이 다른 중금속에 비해 수십 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철소 근처 주민들이 심각한 쇳가루 분진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철이 압도적으로 굉장히 많다는 거는 이런 거를 배출하는 배출원이 옆에 있다는 걸 분명히 암시하죠. 특히 고로 정비가 이루어진 직후인 5월 22일과 23일 하동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하게 올라갔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이 이틀 동안에는 하동이 광양 지역의 오염물질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시사하죠. 포스코는 이에 대해 고로에서 나오는 대기 물질은 대부분 수증기이며 일부 잔류가스가 짧은 시간 배출된다고 해명했습니다. 주민 건강 영향 조사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KBS는 국내 제철소의 고로 무단 배출 실태와 주변 주민들의 환경 피해, 대안 등을 모색해보는 특별 기획 프로그램을 잠시 뒤인 밤 10시부터 1TV로 방송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윤주성입니다. 전남 지역 사립학교 교사 채용에서 교육청을 통한 위탁 채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최근 3년 동안 도내 사립학교의 교사 채용 현황을 집계한 결과 2017년 5개 교 10명에 그치던 위탁 채용이 올해 13개 교 27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또 최근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교사 신규 채용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년 신규 교사 채용과 관련해 33개 학교가 133명을 위탁 채용으로 뽑겠다고 신청하는 등 위탁 채용 추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목포였습니다.